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기출 부트캠프 저희 27강입니다. 벌써 30일차까지 왔더라고요. 게다가 4장 들어갑니다. 4장, 5장, 6장, 7장 4개의 장이지만 이게 저희 기출책 2번,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이잖아요. 이미 절반은 다 끝났고요. 제 느낌에는 한 5분의 3 정도는 끝난 것 같습니다. 5분의 2. 상대적으로 인사는 조금 쉽게 넘어가실 것 같고 재무가 힘들 텐데 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기출문제 풀면서 부트캠프 하면서 끝까지 열심히 완강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잘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부트캠프 27강 내용은 일단 문제 자체는 좀 많죠.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어서 가볍게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볼게요. 1번. 관료가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역관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역관제 단어를 제가 뺐어요. 역관제. 관료가 정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공정하게 진행되긴 좀 어렵죠. 1번 X입니다. 2번. 역관제는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가 힘듭니다. 공직자가 계속 교체가 되면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는 안 되겠죠. 역관주의는 정당 정치 발달에 공헌하고요. 자, 미국의 실적주의는 펜들턴법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암살당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실적주의 도입 배경이 됐던 건 잭슨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가피드 대통령의 암살 사건입니다. X가 되고요.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실적지 전환을 위한 영국의 추미련령이 미국의 펜틀턴보다 조금 더 시기적으로 앞섰던 건 기억하시죠? 자, 역관주의는 정당제도 유지에 기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관주의는 실적 이외의 요인을 고려해서 임용하는 방식은 맞습니다만 정치적 요인만 고려합니다. 혈연이나 지연과 같은 우리 정실주의 요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X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일생을 바쳐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입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일생을 바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죠. 하지만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이 될 수 있는 염려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방형 인사제도의 특징이 외부적인 임용이 가능한 건데요.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폐쇄적 임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개방형 인사제도를 쓸 수 있고요. 이게 결국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14번 맞고요. 14번.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건 미국이 펜들턴법을 도입하게 되면서 실적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실적주의와 영국의 직업공무원제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4번 맞고요. 자, 15번입니다. 대표관료제는 킹슬리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단어였죠. 실적주의의 인사제도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고요.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관료제는 정부 관료 충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제를 민주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대표관료제는 소극적인 대표, 인구 비율에 따라 대표를 뽑아주면 그들이 소수 집단, 자기 집단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대표관료제는 다양한 집단들을 참여시켜서 정부 관료제를 민주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선제하고 요선제 거의 유사합니다. 계속 인사에서는 비슷한 종류의 선지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지 자체의 내용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21번.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개방형 충원, 폐쇄형 충원입니다.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일반 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21번 X죠. 자, 22번. 균형 인사 정책은 대표관료제의 단점, 즉 소외 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게 균형 인사 정책이 대표관료제의 한 예시이기 때문에 대표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직업공무원제는 절대왕정식이 관료제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 근무를 장려하죠. 공직을 하나의 직업으로서 전문적인 직업 분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줬고요. 대표관료제는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킨다. 일단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은 향상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체 국민들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실적주의를 강화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능률성은 그래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역관주의 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 관료적 대응성 마찬가지로 향상이 되고요. 정책 자체가 효율적인 건 아니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료와 실제 선출직 공직자인 대표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실제 관료와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이 같은 팀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 행정과 주의를 지향하고 있고요. 정부 규모 확대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앙 인사행정기관의 설치 및 기능이 이전보다 중요시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반이 인사관리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며 인사행정의 장이 행정수반을 보좌하며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인사기관. 인사행정기관이 행정수반을 보좌한다고 보는 걸 보니까 비독립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인사행정기관의 장을 별도로 두는 걸 보니까 합의형이 아니라 독임제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사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사기관 구성 방식을 통해 인사정책을 일관적으로 진행하려면 사람이 교체된다고 해서 인사정책이 바뀌면 안 되죠. 위원회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8번 X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은 인사혁신처죠. 공무원 교육훈련, 연구개발, 평가, 교류협력 등을 관장하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는요. 독임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입니다. 1883년에 의해 83년 펜데턴법에 의해서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 제가 독립합의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우리나라와 같은 중앙인사행정기관. 우리나라의 현재 형태는 비독립 단독형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는 비독립 단독형이기 때문에 31번은 틀린 선지가 되죠.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관 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헌법재판소의 사무처 여긴 다 아시겠지만 중앙인사행정 소청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X입니다. 전통적인 연공주의 인적자원 관리 방식과 비교할 때 성과주의는 형식적인 요건을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양한 임용 방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개인의 욕구가 조직의 목표와 같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을 위해서 다른 한쪽을 희생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X가 되고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인사 업무의 책임자가 조직의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균형 인사 정책 1과 3 균형 정책 모두 다양한 인사 행정의 관리 방안이고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요거 같은 내용이네요. 자, 조직과 개인의 비전과 목표를 정합시키는 과정입니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개별 인적 자원 기능의 부분 최적화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 기능이 통합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38번은 X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기출팩트 캠프 27강 31차의 내용은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4장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새로운 느낌,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4장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공교롭게도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늘 하루, 일주일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힘내서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